안녕하세요. 한화오션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좋은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화오션이 오늘 좋은 일 한번 맞고, 오늘은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세가 잡히면서 밀려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주말이 살짝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물량이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기다리던 무언가가 시작이 되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화오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당장 다음 주 너무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월수금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벤트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될지를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앞이죠. 다음 주 월요일 27일입니다.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아마 지난 분기보다는 살짝 올라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하는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주들이 이때쯤에 실적 발표를 하기는 해요. 당장 삼성중공업은 오늘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실적 발표 타이밍이 사실 이번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적 발표하면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좀 있다가 이번 2분기는 최대한 늦게 실적 발표할수록 좀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오션은 하필이면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조금 미묘하다. 심지어 지금 주말이 무서운 상황에서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해요. 다행스럽게도 일단 장중에 한다고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눈치 없이 3시 30분에 실적 발표를 하겠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오션은 일단은 2시. 우리는 2시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중에 한번 변동성을 좀 키워볼 가능성은 그래서 나 실적 발표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월요일 날 실적 발표했을 때는 매도하세요. 일단 좀 기다리지 마셔라. 일단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일단은 나는 조금이라도 수익 챙기겠다라고 결심하셨으면은 월요일 날 매도하세요.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월요일 날 시작점이랑 중요해요. 만약 주말 동안에 별일이 없었어. 아주 조용해. 그렇다라고 하면 살짝 밀리는 게 보통 시장 흐름을 가져가게 되겠죠. 월요일 날은 좀 눌리게 될 건데 대파락을 하면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치고 올라가서 그래도 95,000원은 좀 넘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고 실적 발표가 뜻하지 않게 우리 예상보다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10만 원 자리까지는 노려보셔도 되는데 지금 추세 흐름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상승세 자체는 확실히 아니죠. 120일, 60일, 20일까지 전부 하락하고 있는데 상승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하루만 실적에 대해서 반등을 하고 그대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을 노리셔가지고 매도하실 생각이 있다. 나 그거라도 챙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월요일을 놓치지 마시고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95,000원이 조금 확률이 제일 높고 여기서 매수가 붙어줘야지, 즉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1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빨리 정리를 하시자. 왜냐면은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위치를 해 있어요. 자, 수요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자, 하나오션은 지금 왜 이렇게 밀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가장 큰 원인은 일단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밀릴 종목은 일단 아닙니다. 이 10만 원 언더까지 물론 안 좋은 일이 있기는 했죠. 개별 종목상 안 좋은 이슈가 있긴 했어요. 이 기대하고 있었던 캐나다 잠수함 그 수주를 실패를 하면서 고배를 마시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눌려 앉아 있을 종목 자체는 아닙니다. 그 캐나다 수주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 그때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뱉어낸 거고 그리고 원래 시장 흐름 자체로 따라가도 그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물론 호재로 작용했으면은 추세를 좀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일이 아니고 이런 이벤트 자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자리까지는 내려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캐나다 수주 실패해서 여기까지 밀린다.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종목들이 여기 내려쳐 받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돈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ETF 심지어 2배 추종. 레버리지의 상장으로 인해서 1차로 레버리지 상장하니까 돈이 이동하고요. 그리고 예수금까지 1,000만 원 필요하대. 그것까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추가로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른 종목들을 매도하시면서 물량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내려가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 두 종목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힘 받을 곳에서 매수가 안 잡혀오다 보니까 그대로 차트를 하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조선주들이 다 이런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0만 원 지지하고 올라갈 만 했습니다. 올라갈 만 했는데 그 지점에 돈이 몰려오지 않고 시장이 추가로 밀려나기 시작을 하면서 밀려난 거예요. 그냥 이 너무 크게 내려간 것도 사실이지만 이거는 캐나다 이벤트가 좀 적용을 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내려가 있었을 겁니다. 시장 흐름상으로. 자, 그래서요. 시장에 상장해 있는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 분위기 자체를 반전을 시키려고 하면은 빼앗겼던 돈들이 조금 다시 돌아와 줘야겠죠. 그리고 그 돌아올 수 있는 시그널 하나는 잡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어떻게 됐나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설명드릴게요.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어요. 굉장히 잘 나왔고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심지어 영업이익은 엔비디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영업이익을 넘어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실적 발표한 7월 7일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실적 발표도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승세라도 타고 있을 때 실적 발표를 해야지. 그래도 5일 추세라도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실적 발표를 해야지. 위쪽으로 한 번 더 반등이라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점 찍고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개파락한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 나와도 이거 그날 심지어 삼성전자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적 발표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해봤자 추세를 전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이 더 문제였죠. 실적 확인을 하고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 심지어 아직 20일 추세가 눌리기는 하지만 60일까지 밀려난 지점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좀 반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실적 발표하고 잘 나오기만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 지점에서 못 올라가는 걸 직접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가 끝이었구나.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추가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훅 밀리다 보니까 공포의 패닉셀까지 나오면서 그 다음날은 여러분, 이 전날은 그래도 매도 사이드카. 오늘처럼 지금 마치 사이드카는 뉴 노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만 발동됐었는데 그 다음날은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이 그림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라도 먼저 했기 때문에 추세 정리를 조금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 보시면은 지금 20일 꺾여 있고 10일 내려가고 있고 5일마저 힘 못 받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무섭다라고 했죠. 주말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추가로 밀려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위태로운데요. 진짜 살벌할 정도로 위태롭긴 한데 지금 사실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지금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마지노선 같은 곳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올라올 때 갭상승하면서 올라왔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못 지키고 밀리기 시작을 하면 갭하락하면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도 이 추세 자체를 못 받게 되고 여기까지가 끝이었나 보다. 사실 저 위에서 끝내면 제일 좋기는 했겠지만 여기까지 잘 버텨오셨는데 실적 발표해도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버리시면은 물량 정리를 하시겠죠. 심지어 개파락하면서 내려가면은 삼전보다 더한 투매가 잡힐 수도 있겠죠. 더 심한 공포의 패닉셀이 잡히면서 굉장히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시작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건데 하필이면 또 하방으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 지금까지 그래도 조정 들어가는 것 같아 하는 기대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뭔가 조정 들어가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줬지만 일단 여러분 다음 주는 시장 자체가 밀리면서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심지어 한 방 더 남았습니다. 끝이 없죠. 시장의 충격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하이닉스 실적 발표 충격이 이틀은 갈 수 있어요. 그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처럼 문제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죠. 7월 31일부터 문제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예수금을 늘리겠답니다. 원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자, 그러면 1,000만 원 확보를 할 때도 다른 종목 매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끌고 오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갈릴 거예요. 3,000만 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난 안 된다.' 하면서 확실하게 매도세가 많이 잡힐 수도 있고요. 매도세도 많이 잡히고 그리고 기어코 어떻게 해서든 '여기는 바닥이 맞다.'라는 판단하에 다른 종목들을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끌어오셔 가지고 예수금 3,000만 원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 매도와 매수 중 진짜 금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이 개미들의 심리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아니다. 일단 위로는 안 커집니다. 위로는 안 커져도 하방으로 또다시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월요일 날은 매도하세요. 이게 다른 때면은 다 상관없는데 오늘만큼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도 조금 올라가 있을 때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번만큼만 일단은 짧게 거래하시자. 왜냐면은 다음 주는 눌릴 만한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심지어 타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빨리 하셔서 물량 애매한 구간을 결국은 잡아두신 거죠. 그 물량 정리를 하시고 한번 털어내신 다음에 진짜 눌려 있을 때 다음 주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눌려 있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시자. 그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려면은 한 주라도 더 잡으시려면은 윗구간에 오늘 어제 매수하신 물량을 좀 털어내실 필요가 있다. '아 화요일 날 매수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실 수 있는데 내 평단가가 85,000원 전후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위다라고 하면은 빨리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것보다 아래다라고 하면은 저점에 여력 되시면은 추가 매수하세요. 일단 이 구간이면 어느 자리든 빨리 회복은 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 투자금이 많아야지 최대한 바닥에서 한 주라도 더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평단가가 지금 당장 85,000원 위다. 그리고 엄청 손실 보는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단가가 저 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심지어 저 위에 계신 분들도 나 아래에서 잡은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월요일 날 실적 발표할 때 치고 올라갈 때 그때 한번은 매도하시자. 일단 짧은 물량들, 단기 물량들로 처리를 하시고 하방에서 다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를 진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는 매수를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 결국은 터질 만한 이벤트들 다 터지죠. 다 터지기 때문에 이제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몰려갔었던 돈들이 다시 시장으로 풀려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은 8월 첫째 주부터는 돈이 흘러 들어오는 뭐 그런 흐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상태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주 타이밍 좋게 어제부터 해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조금 대표할 만한 조선사들, 그죠? 현대, 한화, 삼성, HJ, 여기에 HJ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또 오대리가 HJ 중고 좋아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종목의 대표 사단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주 흥분되는 소식이죠. 그러면서 마스가가 다시 한번 얘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선주는 어제까지는 오대리가 돈 좀 천천히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제 이런 MOU 체결 소식 마스가가 다시 불지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돈이 그러니까 막 몰려오지는 않아도 하필이면 또 실적 발표를 먼저 해버리다 보니까 최대한 늦은 게 좋기는 한데 먼저 해버리다 보니까 돈이 막 조선주로 몰려오지는 않아도 저점을 발견을 하고 와 저점이다라고 하면서 그 매수 자체는 잡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까지 밀려도 지금 자리 선 정도까지는 좀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노리셔서라도 일단은 저점에 매수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최대한 저점의 매수 여러 번 잡아가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눌리는 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 바닥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오데리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하나오션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이제부터 또 기대감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큰 수익 온전히 챙겨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우리 지금 구간 무서워서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가지 않도록 최대한 매수를 하시면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주들은 여러분 너나 할 거 없이 골 때리는 차트 상황이거든요. 골 때리. 한마디로 골 때립니다. 왜냐면은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만 이렇게 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버텨주던 HJ중공업도 연기금이 진짜 열심히 매수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다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지금 120일 추세까지 제일 상방에서 하방으로 바꿔나가면서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종목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밀려있을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시장에 지금 많은 종목들이 상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까지 밀려있을 종목들이 아닌데 여기까지 눌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시장은 맞는데 오히려 다르게 보면은 우리 지금에 매수하시면은 진짜 바닥에서 준비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최대한 놓치지 말고 물론 지금 시장 변동성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은 사이드카가 유노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무슨 어제도 사이드카 터지고 수요일도 터지고 어제는 안 터졌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주일에 사이드카가 너무 많이 발동돼요. 이번 주만 4번 정도 발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도 엄청나게 많이 발동됐죠. 무슨 바닥 구간에서 변동성을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매수 잡히면은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고 매도 잡히고 있으면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고 그냥 사이드카가 뭔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거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렇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해도 차분하게 자리를 골라서 저점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오션도 여러분 그래도 이전에 우리가 멈출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그 자리 10만 5천 원대 그리고 11만 원 구간 이 구간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이미 추세 자체가 너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일단 5일 추세선이 그래도 상향을 하고 있죠. 10일도 꺾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란 여러분 이 윗구간에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일 추세도 위로 꺾는데 성공을 했다.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는 못 멈췄다라는 게 문제지만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일 추세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5일 추세랑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눌릴 수 있으니까 조금 꺾일 수 있습니다. 꺾인다 하더라도 빨리 올라갈 수 있다 했죠. 그래서 8월 초 정도 되면은 좀 회복을 하면서 20일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크로스가 되었을 때 더해서 5일이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되면서 20일 추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더해서 20일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하면 그 타이밍 맞춰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은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그널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11만 원 상단에서는 한번 매도해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거를 좀 기대하셔서라도 바닥 구간 다음 주에 밀렸을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오데리가 저 바닥 구간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었던 거죠. 74,000원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우리 그래도 빨리 회복하면은 11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옵션을 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2분기 실적 발표는 글렀습니다.
너무 빨리 발표해요. 너무 빨리 발표해서 글러먹었으니까 우리 어차피 3분기 실적 발표 준비하셔야 됩니다. 때마침 들어온 마스가와 맞물리면서 그리고 추세 정리가 되면서 3분기 때는 좀 다른 흐름, 이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급등의 흐름, 3분기가 아니라고 해도 3분기까지는 아마 추세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4분기 때쯤에는 그런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이전보다 확실히 도전받고 올라간 자리에서 그래도 한 11만 원과 12만 원대 그 자리에서부터 뭔가 급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신고가 가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조금 장기적으로 지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장기 포지션 이제 잡으셔도 돼요. 이제 잡으셔도 되니까 조금만 긴 흐름에서 하나오션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하나오션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히 감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정보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